경찰은 어제서야 뒤늦게 유족한테 모든 유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해당 유서는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자필 메모와는 다른 건데요. A씨 사망 후 경찰이 확보했지만 유족들에게도 전문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어제 경찰이 뒤늦게 유족들에게 원본 열람과 함께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원본은 국가수의 필적 감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관련해 오늘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원본을 열람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유족이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이었죠. A씨를 직접 만났다는 고인 측의 이 변호사에 따르면 공개된 자필 메모하고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또 알려졌습니다. 네, 민중기 특별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경호 변호사는요, 오늘 오전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에 대한 특검팀의 강압 수사와 관련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요. 박 변호사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족 측과 20-30분 정도 면담을 나눴는데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유서에 뭐 다른 내용이 있다면은 유족 측이나 경찰에서는 아마 다른 내용이 있을 거라고 공개를 할 텐데 아직 그런 공개 발표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밝힌 그 메모 또 유서 내용에 의하면은 그런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볼 때 그 동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봐지고 따라서 굳이 부검까지 갈 필요는 없었는데 부검을 했습니다. 또한 이 박 변호사는요, 이 생전 고인에게서 전해들은 이 특검의 강압 수사 정황도 밝혔습니다. 고인이 특검 조사 당시 오늘 조사한 내용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말하면 너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건데요. 이어 박 변호사는요, 이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없던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등 이 진술 조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고요. 이 특검팀이 양평 군수를 지낸 이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을 타깃으로 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적 수사라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의 주장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박아놓은 겁니다. 조서를 꾸몄다고 그러죠. 또 하나 진술은 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 군수가 지시했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이 돼 있다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질문도 없었고 답변도 예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어디까지나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주장이고 또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전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식의 어떤 발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사라든지 뭐 또 특검 내부에서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자필 메모에다가 유서, 녹취까지 이 고인의 강압 수사 주장 갈수록 신빙성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지만 어쨌든지 간에 특검 측은 여전히 강압 수사 의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녹취라는 것은요, 고인이 숨지기 전에 지인에게 이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 털어놓았던 그런 녹취를 말합니다. 여기에도 이 특검이 회유하고 압박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고인은 이 특검 수사관이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 의원과 연루된 진술을 이미 받았다면서 자신을 회유했고 멍한 상태에서 그렇게 없는 얘기를 진술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이 박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고인이 억지 진술을 한 것에 상당히 위축이 돼 있고 불안정해 보였다면서 강요된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A씨를 달랬으나 심리적 압박이 컸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경찰 측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자,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고인은 특검 조사 이후에 박 변호사 외에도 다수의 변호사들과 고충을 상담을 했고 양평 지인들에게도 여러 차례 괴로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 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조사를 받았던 고인이 자필 메모를 작성한 이튿날인 지난 4일 뒤늦게 알고 지낸 변호사들을 찾아 상담을 했고 주변 지인들에겐 특검 조사에서 수사관이 계속 같은
질문을 해 피곤했다는 등의 말과 함께 이런 취급을 받을 줄 몰랐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는 건데요. A씨의 직장 동료인 한 양평군청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고인으로부터 특검 조사에서 이 80년대식 검찰 조사처럼 인격 모독성 발언이 오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은 지인들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뭐 잘못했는데 짤막한 글에 다 나와있어요. 본인의 심정이 얼마나 부담을 느꼈는지. 조사를 받고 나서가 더 아마 부담했을 거예요. 본인이 만든 상황이 컸을 거예요. 사건에서 너무 사람 장난으로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냐. 얼만큼이나 잘못했겠냐고 죽을 만큼. 오늘 오전에는요, 양평군장으로 고인의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김성교 의원과 현직 양평군수, 동료 공무원, 또 일반 조문객까지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생전 고인은 1992년 9급 지방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부면장, 군청팀장, 면장 등을 역임하며 33년간 공직에 몸 담아왔는데요. 연결사를 한 전진선 양평군수는 고인이 33년여 동안 이 공직자로서 헌신하며 묵묵히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해왔다며 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당신은 억울하다, 강압적이다는 말을 남기고 심리적 압박과 모욕 속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끝에 세상을 등졌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신을 기억하며 바로 잡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양평군은 오늘 오후 4시 고인 사망과 관련한 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리면서 여야 간의 공방도 상당히 거셉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의힘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법사위 국감에서 공세를 이어갔고요. 이에 여당은 이 고인의 죽음을 야당이 정쟁에 이용한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과 관련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을 했지만 이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를 안건으로 상정을 하긴 했지만 찬성 5인, 반대 10인, 그리고 기권 2인으로 부결이 됐고요. 증인 이 추가 출석 요구도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이 증인만 제외된 채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사건을 이 특검의 강압 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요,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특검이 이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말은 평생 처음 듣는다, 이렇게 맞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공방도 보시겠습니다. 그 내란몰이를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고문치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당장 그에 대해서 정식 감찰 조사든 수사를 진행했을 사안 아닙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민중기 특검께서 엄정하게 들여다본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타 수사기관에서 하는 사안에 관련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심야 조사를 위법적으로 했다는 의심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고 특검에 파견 검사 통해서 이 자료 제출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책임 못 지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겁니까? 둘 중에 누구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책임져야 됩니다. 자, 송석준 의원님 호통만 치실 것이 아니라 피감기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웅변대회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건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에 사망한 양평 공무원 사건을 둘러싸고 의혹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강압사가 없었다, 이런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그러니까 의혹에 관련한 조사도 직접 내부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변호인을 맡았던, 그러니까 뭐 변호사로 정식 선임되지는 않았지만 고인 측에 계속 상담을 해줬던 그 변호인은요, 특검이 진술을 조작한 의혹까지 있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특검팀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할 경우에 그 결과가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건 또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결국 이 조사, 뭐 감찰이든 수사든 간에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수사가 필요하고 셀프 조사는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요즘은
군인이 사망해도 군 검찰이 자체 수사하지 않습니다.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87년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은 경찰청의 전신인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하다가 대학생이 사망했고 그것을 결국 검사들이 진상을 최종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런 이에 비춰보듯이 특검의 수사 과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사망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특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지금 경찰의 경우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서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서 또 관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3의 수사기관, 예를 들면 특검이라든가 그런 어떤 별도의 수사기구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무턱대고 특검이 스스로 답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고인이 작성한 메모가 있고 유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에 뭐 확인된 바와 같이 압박을 받고 강압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유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소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특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수사 이전에 특검이 감찰 수준에 준하는 조사 확인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인된 내용이 있고 근데 지금 유족 내지 변호인의 주장은 당시 조사 때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들이 사후적으로 들은 전원의 내용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실로 확정하고 특검이 부당한 불법 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특검의 내부적인 감찰 수준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아마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어떤 고소나 고발 절차를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특검이 밝히는 바와 같이 회유, 강압 수사는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유서에 대한 뭐 필적 조사라든가 이 결과들이 최종 나온 시점에서 유족 측이나 지금 변호인들의 어떤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